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크림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크림을 잘 알고 사용을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또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크림은 꼭 1년 내내 발라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 노화의 70% 이상은 자외선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요. 노화라고 하면은 흔히들 아시고 계시는 콜라겐이 먼저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들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주름이나 기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선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이미 생겨난 기미나 주름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더 진해지거나 깊어지는 거를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꼭 발라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선크림 바르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미들, 없던 기미들도 생겨날 수 있고, 있는 기미가 더 진해진다든지, 또 있는 주름이 더 깊게 이렇게 파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선크림 앞에 보시면 이렇게 SPF 50, SPF 뒤에 숫자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PA하고 플러스 뭐 P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 SPF 지수랑 PA 지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 SPF 지수 1당 15분의 자외선 차단이 지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SPF 지수라는 것은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 보통 햇볕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15분 정도가 지나면 선번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이제 피부가 붉어지는 그런 화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SPF 지수는 시간보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표가 나갈 거예요. SPF 보통 10당 자외선 차단율이 90%가 되는데요. SPF 지수가 이제 10만 넘어가도 자외선은 90% 정도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10이랑 30이랑 50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SPF 지수 50 이런 걸 발라야 뭐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 않냐, 50 이상을 발라야 더 완벽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절대 아닌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또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SPF는 어떤 자외선을 차단하냐면요, UVB 자외선을 차단을 합니다. UVB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번, 화상을 입도록 만드는 그런 자외선이고요. 피부가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었을 때 빨개지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검게 타는 거, 이런 것들을 UVB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차단을 시켜주는 게 SPF 뒤에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PA하고 PA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텐데, 일단은 PA는 UVA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UVA 같은 경우는 UVB 자외선보다 파장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UVB는 이 피부 겉에만 영향을 주는데, UVA 같은 경우는 피부 속에 진피층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UVA 자외선이 피부 노화, 그리고 기미, 주근깨, 주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고, 또 심각하게는 피부암까지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UVA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창문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실내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집에 그냥 계셔도 UVA에는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맑거나 상관없이 UVA는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선크림은 365일 비가 와도 햇볕이 쨍쨍해도 구름이 많아도 꼭 발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UVA 파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뒤에 있는 플러스는 그 UVA를 차단하는 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일 경우에 2배에서 4배 정도, 플러스가 2개일 경우에 4배에서 8배 정도, 이런 식으로 2배에서 4배 정도의 배수로 점점 올라가게 돼요. PA는 플러스가 많은 걸수록 그만큼 UVA를 차단을 더 잘 시켜주는 게 됩니다.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30에 PA 플러스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외에서 뭐 물놀이를 한다든지 바다에 간다든지 한여름에 밖에 장시간 있어야 되시는 분들은 SPF 지수 50에 PA 플러스 이렇게 3개짜리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 SPF 지수가 자외선
자외선을 차단하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50%면은 보통 98%의 차단율을 보이는데 그러면 50% 이상이면 100%가 되는 거 아니냐, 더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많이 돼요. 이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 피부에 그만큼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굳이 50이나 60, 70, 80 이런 거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땀도 흘리고 피지, 유분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선크림은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의 거를 발라도 어차피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면은 다 지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50 이상짜리를 바른다고 해서 완벽하게 차단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3시간이나 4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선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덧바르기는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아침에라도 꼭 바르고 외출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선크림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 또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편의상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부를게요. 유기자차의 경우는 자외선이 이렇게 피부에 닿잖아요. 이 피부에 닿아 있는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갖고 들어와요. 흡수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열로 방출해가지고 소멸을 시켜버리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리고 무기자차는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튕겨져 나가도록 만든 게 무기자차. 두 가지가 크게 나뉘는데요. 유기자차의 특징은 백탁 현상이 없고 끈적임 없이 발리고 또 발림성이 되게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기자차인데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면서 백탁이 없어서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얘의 단점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눈시림이 있거나 얼굴이 간지러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유기자차가 안 맞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무기자차. 무기자차는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게 주성분인데 이게 뭐냐면 약간 돌가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랐을 때 조금 건조하고 허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무기자차가 상대적으로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유기자차에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유기자차의 경우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셔야지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나고, 무기자차는 그냥 바로 바르셔도 자외선 차단에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은 유기자차가 더 자극적이니까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기자차에서 주의해야 될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성분들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은 건강한 피부 아니면 지성 피부 경우는 오히려 유기자차가 훨씬 좋고요. 반대로 무기자차는 더 자극이 적지만 특성상 오일감이 많기 때문에 모공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하얀 이 돌가루들 때문에 세안이 물로만 지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 또는 폼 클렌징을 꼭 쓰셔야 돼요. 조금씩 유기자차랑 무기자차에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기자차랑 무기자차의 성분을 같이 쓰는 혼합 자외선 차단제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유기자차지만 진정을 빠르게 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많고, 반대로 무기자차지만 오일감이 적고 백탁 현상이 적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부 타입별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지성 피부는 유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고요. 건조하시다면 무기자차를 쓰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저자극의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 모공 레이저, 미백 레이저, 강한 필링들 받으시는 분들은 100%의 무기자차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반대로 무기자차 사용했을 때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게 오일감이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오일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기자차를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선크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사용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는 화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킨케어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크림은 1년 내내 매일매일 발라서 꼭 피부의 노화라든지 자외선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